안녕하세요, 치우입니다. 부동산 경매를 보다 보면 불허가 결정에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유독 많더라고요. 왜 미납을 했을까? 왜 불허가 결정을 내렸을까?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낙찰을 받았는데 쓰임새가 없었다라든지, 아니면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든지, 뭐 이런 식으로 물건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,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솔직히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죠.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포기하고 지분 물건을 포기하고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포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물건을 걸러내다 보면 남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. 부동산에서는 낙찰이 문제가 아니라 낙찰 이유가 항상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봐야 할 물건은 2018 타경 8147 물건입니다.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뒤현리에 있는 물건이고요. 물건은 농지입니다.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매각이고 지분 매각인데, 보면 전체 면적 18550에서 2분의 1 지분이 나왔어요. 지분 물건을 볼 때는 뭐 토지 이용 계획에서 농업진흥구역이다, 농림지역이 아니다, 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. 일단 2분의 1 지분이 되고 좀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게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건물은 사실상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가설 축조물로 돼 있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런데 현황상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는 현재 누가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쓰임새에 있어서는 논 외에는 달리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2분의 1 지분이고 공유자가 나머지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4,100만 원에 입찰을 했어요. 그런데 불허가 결정이 났는데, 이런 불허가 결정은 왜 불허가 결정이 났지? 이런 것보다는 공유자를 찾을 수 없나? 아니면 이해관계인을 현장에서 쉽게 찾을 수 없나?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.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탐문을 해보셔야 됩니다. 실제로 경작을 짓는 사람한테 가보기도 하고, 또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, 가설 축조물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땅의 공유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나오게는 돼 있어요. 또 이것을 소송으로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, 전혀 안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소송 기일에 닥치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. 임차인 현황에도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조사 불능이라고 했는데, 모내기를 한다든지 그 근방에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찾을 수는 있어요. 실제로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지, 또 어떤 땅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찾으면 되는 것 같고, 소유권 이전이 2016년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입니다. 또 상속 물건이고요. 정범수, 정승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형제간 물건인 것 같아요. 또 이 물건은 강제경매이다 보니까 청구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실익이 있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.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처음에 4,100만 원일 때 그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으로 들어왔겠죠.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권리는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이 땅을 논을 반절로 짜게도 되겠지만 현물 분할보다는 적절한 보상가액을 받고 빠져나오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제곱미터당 31,000원인데 면적이 1850제곱미터니까 2분의 1로 나누면 공시지가는 2,800만 원 정도예요. 지분 경매에서 높게 쓴다, 높게 쓰지 않는다, 이거는 내가 활용도가 확실히 나와 있을 때는 높게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면 되고 말면 만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입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이런 물건은 높게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. 지도상으로 훑어봐도 이곳의 농지는 주택지와 조금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개발 호재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낮은 가격에 떠오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서 관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또 공유자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공유자를 찾을 수도 있고요. 공유자를 찾게 되면 법적인 절차,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내 지분을 사가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수익의 크기가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
어느 정도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항상 미지수죠. 이 물건 서쪽에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유리한 쪽의 해석이 될 것 같아요. 땅을 잘라줘도 아마 가운데로 길게 해서 그렇게 잘라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또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죠. 지분 경매에서는 불허가 결정이 나면 왜 불허가 결정이 났는가 보다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. 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. 그 가격적인 매력이 없으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. 지분 경매에서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처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입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매각에서 제외되는 판넬 벽,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한 동은 지분이 정리되고 난 이후의 문제이지 처음부터 이 매각 물건 제외되는 건물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죠. 다만 공유자의 연락처를 안다라든지 공유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나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. 어떤 식으로든 공유자를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은 공유자를 어떻게 찾고 어떤 식으로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될 것이다.